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2차 방정식 하겠습니다. 보시면 2차 방정식 그러면 이 차수는 x의 2승 하면서 이게 지수로도 나오는데 이 지수가 1차원, 2차원, 3차원 할 때 차수가 됩니다. 그럼 차수는 뭐냐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0차원은 점입니다. 제자리에서 짱 위치만 있어요. 1차원은 평행으로 왔다 갔다 가로 방향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한 방향입니다. 2차원은 가로와 세로가 있으면서 이게 직각이 있으면서 넓이가 됩니다. 2차 함수. 그래서 x하고 x를 곱하니까 x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3차원은 가로하고 세로하고 또 직각으로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0차원은 점,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입체. 그럼 4차원 이상은 4차원의 시간여행. 과거로 갔다 뿅, 미래로 갔다 뿅. 그럼 5차원 이상은 저도 잘 모릅니다. 5차원, 6차원, 7차원. 5차원은 아마 인간 같아요. 인간의 영혼. 그럼 7차원은 영혼 같아요, 영혼. 신계. 아닌가? 정령계인가? 8차원은 마계인가? 9차원은 판타지 세계? 10차원은 뭐죠? 이런 것들. 어쨌든 차원에서 보통 우리가 다루는 건 한 4차원까지만 다룹니다. 자, 2차 방정식인데, 그럼 방정식은 이 빵정식인데, 여기다 y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썼을 때, 이거에다가 x하고 y에다가 둘 다 있으면 점인데요. 정해져서요. 이거 y가 0이라고. x축에 있는 점이라고. x축에 있는 점. y가 0이니까 y가 위로도 안 가고 아래로도 안 가니까 이게 x축입니다. 이게. x축 위에 있는 점 뭐야? y는 정해졌어. y는 x축이거든. 여기 끊어, 여기 끊어. 이거를 요 x에서 찾아봐. 하는 거니까 x는 3이요. x는 알파요. 그랬더니 x는 베타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 2차 함수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든지 실근이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 때 한번 올라갈 때 한번 이렇게 중근이 나오든지 아니면 답이 없든지 허근 고등학교 때 배우는 허근이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알파 베타가 아니라 x는 k요 이렇게 어떤 애가 용감하게 발음하면 띠 틀렸어 참거짓이 밝혀지는 게 방정식이야. 그래서 애들한테 y에 빵 있잖아 빵정식. 그래서 x 근답 답근해. 아우 답답해라. 답근해 찾으라고 답근해. 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답근해. 이렇게 찾으라고 하는 게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활용할 때는 활발하게 사용할 때는 어쨌든 미지수 x로 놔서 이게 x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지수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A, B, C는 숫자인데 정해진 숫자인데 안 알려주는 거 A, B, C, D. X, Y, Z는 점인데 안 알려주는 거. 알파, 베타, 감마는 답근인데 안 알려주는 거. 이렇게 미지수가 세 가지인데 어쨌든 미지수 X로 놓고 수량의 관계를 식으로 세워야 된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 이렇게 문장이 나오잖아요. 문장을 이렇게 끊어져서 읽어야 되거든요. 국어처럼 끊어 읽기를 해서 요게 한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 여기 세 가지 조건, 여기 네 가지 조건 이렇게 조건의 번호를 쓴 다음에 이걸 한 번이라도 이 조건의 번호를 활용하지 못하면 무조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이제 수학 선생님 중에서 고등학교 뭐 공부 잘하는 애만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하나가 있어요. 수업을 안 하는데 애가 수학은 아는데 그걸 끊어 읽지를 못한다고 해서 나한테 보내갖고 저한테 제가 3달을 가르쳤어요. 이거 끊어 읽는 것만. 얘는 국어를 못하는 거라고. 수학이 아니라고. 저 선생님한테 갔다 와. 근데 이 수학이 있는 문장만 읽어주라고. 어떻게 읽는지. 그렇게 해서 딱 갔더니 이제 잘 풀어.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쓰는 훈련을 하셔야 나중에 번호를 빼먹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요거 사는 페인트 아냐? 이 3개만 쓰면 되는 거 아냐? 아닙니다, 절대. 수학은 꼭 쓸 조건만 써줍니다, 다. 여기 나오면 100% 써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5번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정삼각형. 그랬더니 선생님 이건 조건 아니잖아요. 야, 정삼각형의 정의가 조건이야. 정삼각형은 단어 자체가 삼각형인데 변이 같다. 이등변 삼각형 밑각이 같다. 이게 조건이요. 안 써줘. 당연한 정의는.
정의나 성질은 안 써줘. 그러니까 정의나 성질을 정확하게 조건으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한 해, 답근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보고 풀어서 해를 구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 수량의 관계, 이 관계식, 이 관계를 구할 수 있으면 추상적인 상황인데 그걸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으면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활용, 아니면 1차 방정식의 활용, 연립 방정식의 활용, 이렇게 활용자 붙는 거, 초등학교 5학년 거를 딱 해갖고 중학생한테 들으면 우르르 틀려요. 그래서 이걸 문장제라고 해요. 문장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식으로 세우라고. 이 문장제 문제만 따로 있는 문제집도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거를 쭈루룩 다 나가시고 고등학교 거도 한번 훑어본 다음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초5나 6으로 내려갈 거예요. 거기에는 뭘 풀 거라고요? 문장제. 그게 심화의 일타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문장제를 풀 수 있으면 간단한 기본적인 거는 쭉쭉쭉 읽으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래서 심화 1차로 문장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은 알겠고요. 그럼 함수가 뭐예요? 방정식은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이 답근에만 구했잖아요. 근데 요게 이렇게 됐을 때 이 시점은 쉬워요. x에다 0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y 끊는 거는 쉽거든요. 여기. 그런데 여기도 x, y, 여기도 x, y, 여기도 x, y 이 세 점만 알아도 세 점을 알으면 2차 함수를 고정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점들 전부 다 규칙성을 하면 x, y 그죠? x, y 점들 p1이면 이게 x1, y1 이렇게 되고 p2면 x2, y2 이렇게 보통 쓸 때 이게 pn이면 여기 xn, yn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점들의 규칙성을 다 구하는 게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래서 y는 fx라는데 제가 맨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죠. x, y는 뭐라고 그랬어요? 점. x, fx는 뭐라고 그랬어요? f 펑션 식이 있다. 식 찾아라. 신기하게 x는 다 똑같아요. 맨날. x, 이 식이 뭐라고요? 요거 전체. 이걸 전체를 여기다 써줘도 돼요. 이 식. 그래서 y 값이 fx고 그게 이 식 전체의 값이에요. 그랬을 때 뭐를 찾는 거예요? x를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y는 fx라고 그랬을 때 y가 x에 대한 2차식이에요. x에 대한 붙은 게 2차예요. y는 가. 그러면 y는 여기 있죠. 이게 가짜예요. 가. 이해되셨어요? y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가로 열고 a, b, c는 상수여야 됩니다. a가 0이 돼버리면 2차 함수가 안 되니까 이거를 조건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자, 나타내어질 때 이 함수를 x에 대한 2차 함수에 대한 그죠? y가 그래서 가가 뭐라고요? 은는이가 y는 요 는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죠. y는 x제곱. 근데 여기에서 이게 1x제곱인데 요 a 값이 커지면 이렇게 뾰족하게 되고 a 값이 작아지면 이렇게 들어 누워요.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면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 크면 이렇게 되고 y는 x제곱은 이렇게 대칭되고 a 값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널쩍하게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뭐에 가까워요? 분수에서 거의 이제 점점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0에 수렴한다. 요렇게 뾰족한 거는 무한대, 점점 커지면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하면 여기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점은 5라고 써요. 0이 아니라 오리진이다. 기원이 되는 점이다. 꼭지점으로 하는 원점, 꼭지점으로 하는 y축을 축으로 하는 축.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2차 함수는
이렇게 축이 중요하고 축의 x값이 뭐라고요? 꼭점 x, y 여기 p, q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2차 함수는 축이 어디냐? 꼭지점이 어디냐? 그 다음에 근답에는 근의 공식으로 하면 된다. 여기에 y축을 지나는 c는 여기 c 구하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첫 번째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축. 이 축을 알게 되니까 y점까지 구하면 꼭지점 p, q.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c 찍어 c. 여기다 0 넣어서 절편 y절편 찍어.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알파하고 베타 답근해. 이렇게 찍으면 다 찍은 겁니다. 알겠죠? 2차 함수는 자, 그래서 a가 0인데 아래로 볼록 하면 최소값이 있는 거고 a가 0보다 작아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죠. y는 ax 빌면 이게 532면 x값을 넣으면 500원 곱하면 되는데 그죠? 이게 마이너스 오면 마이너스 500원으로 빚이 계속 늘어나죠. 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계속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절대값 a가 클수록 이렇게 여기 플러스면 이쪽에 붙고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붙죠. 이해됐어요? 네. 클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자, 2차 함수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5 하면 500원, 마이너스 500원, 마이너스, 그죠? 빚이 점점 늘어납니다. 어쨌든 x축에 자, 이렇게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제곱은 이렇게 대칭됩니다. 대칭. 이해됐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y는 ax제곱하고 ax제곱은 그냥 쓰고 y는 마이너스 ax제곱인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건 플러스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네. 자, y 부호가 반대면 무슨 축 대칭? y가 이쪽과 이쪽이니까 이 가운데 x축 대칭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식하고 요 식이 대칭하는 이유는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쓰면 다 똑같은데 y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x축 대칭이야. y 부호만 반대. 이해됐어요? 자,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쓰는 것은 꼭지점에서 p점, x를 p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x를. 자, x, 요게 y는 ax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 x 대신에 x-p로 가죠?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요 x 소문자로 써줘야죠? 그러니까 식을 쓸 때는 x-p로 써줘야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x 플러스 p점으로 가야죠. 그죠? 응? 그러니까 요 소문자랑 생각을 하면 이 대문자에서 p를 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소문자로 썼죠. 지금은. 그래서 마이너스 p로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부호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x에서 원점에서 p만큼 가 라고 말하면 그 축을 중심으로 하면 원점이 되려면 p만큼 빼줘야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y는 ax제곱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간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그러면 이게 플러스 p면 쓸 때는 어떻게 쓰라고요? x-p 이렇게 써줘야 되죠? 자, 점 p, 0을 꼭지점으로 하고 직선 xp를 축으로 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게 이렇게 된 게 p만큼 이렇게 p만큼 가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은 여기가 0,p입니다. x는 p,0입니다. p 0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축이라고 합니다. 이 축이 이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포물선이고요. 포물선은 한 선이 있는데 한 점과 같은 거리의 집합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대포 물건이 날아가는 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2차 함수에서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y는 a x-제곱이고 플러스 q는 이걸 다시 넘기면 y-q 하고 여기 a x-p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y축 양의 방향으로 q
X축 양념방으로 P 이렇게 움직인 건데 이거를 다시 크게 써버리면 이거 Y는 요거 평행이동한 거 점 A하고 요거는 X제곱 이렇게 돼서 공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을 P, Q만큼 평행이동 해주세요 하니까 이게 원점이었죠. 원점이 0,02 P, Q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이죠. 그것을 여기 Q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플러스 Q로 써준 것 뿐이죠. 그래서 꼭지점의 방정식입니다. 자, 보시면 Y는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서 P, Q의 꼭지점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축이니까 이게 P, 이렇게 했을 때 요 점이 Q, P, Q로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차 함수 여기는 요렇게 넘어왔으니까 이건 Y만 바뀐 거네요. 그죠? Y만 평행이동한 거. 그죠? 이 두 개. X만 평행이동한 거하고 X만 평행이동한 거하고 Y만 평행이동한 걸 합쳐서 XY를 평행이동한 게 나왔던 거죠. 자, Y는 AX제곱 BX, 이건 일반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꼴로, 완전제곱꼴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제곱꼴로 고치는 것만 따로 한참을 연습합니다. 왜? P, Q를 안 주고, 이거를 이렇게 고치는 걸 한 다음에 풀 수 있게 되거든. 그죠? 자, 그럴 때 빨리 하는 방법은, 여기 앞에 있는, 요 P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X는 여기에 있는 요거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먼저 구해. 그러면 이 구한 이 숫자를 요 x에다 다 집어넣어. x에다가. 그러면 a, b, c도 알으니까 x에다 집어넣어. 이거 두 개를. 여기하고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a, b, c도 알고 있으니까 y값이 나오죠. 그러면 요거 값 x, 여기 나와있는 요 y값 이렇게 하면 p, q가 돼요. 그럼 여기다 써주면 돼요. p, q. 이해됐어요? 완전 제곱식을 못할 때는 그렇게 풀어도 된다고. 근데 이게 암산으로 해서, 이거, 마이너스 2분의 b를 암산으로 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 딱딱 집어넣더니 y값이 곰방 나와갖고 p, q를 순식간에 구할 때도 있어. 계산할 때보다 더 빠를 때도 있다고. 됐어요? 자, 그러니까, y축위의 점, 이거 절편 지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볼록한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해갖고 그려주면 된다는 거지. 됐어요? 자, 어우, 갑자기 또 인수를 해네. 이건 지금 뭐 한 거죠? 강아지?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아, 꼭지점의 방정식 한 거네, 그치? 아, 꼭지점의 방정식.